경상도 표준말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계 행님 누부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마 뉴스는 가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서울. 누부야, 예. 아나운서의 기본 자질 표준어를 쓰라. 부산 표준말 가가 아니고 가가 그 아이의 성이 가시냐고 물어보는 소리 아이가.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라. 네. 저희 마 뉴스는 가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서울 경기 언어 문제아들에 맞서서 순수 우리 부산 표준말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맞지? 이제 좀 제법 한다. 네. 우리 아나운서 누부야도 부산 표준말 공부 잘 하다 보면은 너처럼 이런 훌륭한 앵커가 될 수가 있다. 아무튼 그 소중한 우리 부산말이 8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그리고 표준화 정책에 밀리면서 인자말캉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 뉴 앵커께서 직접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절 초풍할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KNN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텔레그램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충격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N번방의 문영욱 등 운영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방에 참여했던 관전자들은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20대 A씨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 착취물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조주빈이하고 문형욱이 꼬시다 이 자식들아. 너거는 콩밥을 진짜 있는 힘껏 한번 먹어봐라. 소화 잘 될 기다. 말 그대로 아동 성착취물만 갖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게 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했거든요. 잘못한 건 없어도 조금 떨리더라고요. 가보시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지방경찰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N번방, 박사방, 뭔 놈의 그래 방이 많은가? 부동산업자가 음란 동영상 중에서도 아동 성착취 동영상, 참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딸 키우는 아빠로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성인식이 왜곡이 되었을 때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안전한 나라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대 대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따라오이소.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지. 예, 저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홍 경정이라고 합니다. 와, 대장.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2019년 2월에 발생했던 박사방 그 N번방 사건. 그 새끼 그치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그거? 정상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76명 중에 거의 20여 명이 아동이고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장막 뒤에서 일반 세상에서는 이게 손쉽게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그 익명성에 기대어서 엽기적인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도지 행위만 가지고도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처벌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되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운로드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한테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정말 더 악질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성 뒤에 내가 이제 숨으면 추적이 안 된다든지 또 처벌이 안 된다, 단속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주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SNS라든지 텔레그램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야동을 다운받는 놈, 야동을 유통시키는 놈, 야동을 찍는 놈,
이 세 명 다 모두 공범이다. 공범이다. 우리 이 공범을 누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진짜 죽는 그날까지 누가 쫓아간다? 사이버 경찰관들이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정말 있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낼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네 예전에는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 성범죄물 한마디로 이른바 야동 요거 갖고 있는 거는 처벌이 안 됐거든요. 네. 만약에 옛날에 그 법이 적용되었다면 저는 아마 무기징역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가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지? 심각하게 와 닿는데요. 요즘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가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 엠번방의 문형욱 문제가 터지면서 공론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처벌 수위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누비아 앵커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산 최고의 변호사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것도 함께 보시지.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박사방이라고 하는 조주빈, 예. N번방의 문형욱이 잘하는 짓입니다, 정말. 문형욱이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지금 이제 구형만 한 상태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지금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무거운 형을 갖다가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한다면 예. 조주빈이랑 그 문형욱이 예. 그것도 지금 무기징역 때려 주셔가지고 둘이 거기서 환갑잔치도 하고 예. 칠순잔치도 하면 딱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둘이 나이도 비슷하니까 친구하면 되겠네. 예, 아마 오랫동안 좋은 친구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평생 거기서 얼마나 좋노 쉐어하우스. 예.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예. 한참 사춘기 때 예. 지금 그 시청을 많이 했거든요. 예. 시청각실에서 예. 이제 문 딱 잠그고 예. 많이 봤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실제로 뭐 대한민국 남자들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솔직하십니다. 예. 일단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성착취물이라는 게 예전에 접했던 그런 이제 동영상이나 음란물하고는 일단 예, 많이 다르고 만약에 저희도 만약에 지금 뭐 아동 성착취물을 봤다 그러면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못 있습니다. 가는 거죠. 예, 바로 그렇죠. 줄에 구치소입니다. 진짜 예. 거짓말 안 치고. 예. 요즘 그 시청하는 것과 예. 그리고 보관하는 것과 예. 유통하는 것이 뭐 법률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 2020년 6월 2일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작, 배포, 소지 여기까지만 이제 처벌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시청하는 것까지도 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 잠그고 컴퓨터를 뻑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예.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어머니가 먼저 나타나요. 이 미친놈의 새끼들. 에이구, 이 새끼야. 에이구. 사실 그 우리나라 판례와 해외 판례를 좀 비교했을 때 예.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소지만 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이제 징역을 갖다가 징계에 처할 수 있고 독일, 영국도 최대 3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 갖다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이제 규정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지라는 건 항상 어떤 배포라든지 그 위험이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 해도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되고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너무 경미하게 지금 규정돼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진짜 보면 이러잖아요. 뭐 결국 조사받을 때 뭐 눈물 질질 짜면서 죄송합니다. 뭐 호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확 맛이. 특히나 성에 관한 범죄는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게 많은데 그 호기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 절단한다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아동 성착취물 보관 소지 배포 뭐 유통 절대 하지 마라. 호기심 가지지 마라. 시청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겠다. 했다. 했다. 내 눈 보이지?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
네,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처벌 수위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것, 그리고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것 정말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들은 정보인데 이번에 불법 성착취물을 갖고 있던 사람을 붙잡았던 네. 우리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보에 따르면 정말 이 시스템이 더욱더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도 박사방 이용자가 72명 중에 14명이라고 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진짜 너가 조심해라. 거짓말 안 치고. 용호동 피바다 이야기 들어봤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너가 14명 지금부터 내 따라한다. 차렷! 내 지금 떨고 있나? 목소리가 작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지금 떨고 있나? 누나 떨고 있는 거 아니지? 본격 부산말 뉴스 마에서 조금 깊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조금 무거운 소식입니다. 와, 이거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고마 정신이 번쩍 들던데 우리 가까운 울산에서 고층 건물 아파트 화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고마 사는 게 재수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 문제 심층 취재했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입니다. 부산 마린시티에 우신 골든 스위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큰 불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8층 건물인데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대낮이었고 바람이 세게 안 불어가 옥상으로 대피했던 입주민들이 모두 헬기로 구조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산 소방본부가 2013년 4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67층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난 걸 가정해서 헬기로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랐고 이날은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가 결국 소방 헬기는 옥상에 접근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아무도 구조 못했습니다. 진짜로 큰 불이 났으면 장난 아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부산에는 32층 초고층 아파트가 무려 555동, 그러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도 38개로 하는데 부산 인구의 몇 배가 넘는 서울 경기보다 부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굴절 사다리 차는 서울 경기에는 6대, 부산은 1대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화재 출동에 있어서 고가 사다리차 및 굴절차가 1차 출동으로 편성되어 인명구조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나마 한 대 있는 초고층 굴절 사다리 차도 최대 높이가 70m, 23층 빼이 못 갑니다. 바람이 억수로 많이 부는 밤에 부산 바닷가 쪽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에 큰 불이 나면은 이거는 헬기 접근도 안 되고 사다리 차도 택도 없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네,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고층 건물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초고층 건물용 굴절 사다리차라고 얘기하는 부산에는 아직 한 대밖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헬기로다가 초고층 건물 화재를 진화하기에도 빌딩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고요. 소방관들이 이제 직접 올라가서 끄는 방법인데 소방관들이 메고 있는 공기 호흡기에 산소가 초고층 건물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네. 사실은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화재를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초고층 건물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화재에 대비한 구조 진화 계획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남해의 아들이 전한 마유스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불이 난 이 울산의 아파트 고작 33층입니다. 네. 근데 우리 부산에는 참 요거 많은 우리 형님 누부야들 50층이 넘는 아파트에 수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 참 황당하대. 예. 네, 결국에는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된 제한 설비나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서 불을 꺼야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진짜 이 까딱하면은 곳곳이 제2의 세월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안전 불감증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 국민의 목숨이 천운, 이 조상의 음덕 이런 걸로 살아났다. 진짜 내 안 죽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좀 제발 좀 단도리 좀 똑바로 해주이 소마. 부산, 경남 또 전국에 아직은 많지 않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갈매기의 눈깔입니다. 오늘도 신공항 문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먹고 지겹다 고마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 우리 불경의 미래에 진짜 억수로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 좀 들어주이소. 먼저 이틀 전에 부산시 국감장에 나타난 국토부 공항 항행 정책관 말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정보안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소음에 대한 문제면 아예 기본 계획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간략하게 국토부 입장을 보고 드리면 안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정산이나 승합산과의 충돌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다 그래 국토부 공항 정책관 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이시다. 김해공항 확장해서 비행기 뜨고 내리도 인근 금정산 승합산이랑 충돌은 없다. 그러니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1차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4월 20일 발표했는데 그게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부산 금정산에 충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가 그동안 무려 3번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김해공항 인근산에 충돌 안 하게 해보려고 비행기 놓고 이리 내리게 해봤다 저리 뜨게 해봤다 하면서 이래저래 별짓을 다 한 거지. 그래 용을 써도 인근 승합산 충돌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백주 대낮에 국감장에서 충돌 위험이 없다고 저리 말합니다. 우리가 참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쉽니다. 두 번째, 소음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김해 도심을 지나게 된 예상 활주로 방향을 농경지와 산업단지 쪽으로 돌려놔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산시가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2만 3천 가구가 기준치 이상의 소음 피해를 보는 걸로 나옵니다. 국토부 부산에서 조사한 피해 가구의 10분의 1인 2,700가구만 소음 피해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입방구입니다. 진짜 지금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귀가 멍멍하게 사는 김해 사람들 참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득 안 됩니다. 국토부는 소음이든 안전이든 뭐 하나라도 책 잡혀서 한 발 물러서게 되면 혹시나 입장 번복하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들이 확정한 김해공항 확장 사용이 아니라 가덕 신공항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까 봐 그것만 걱정하는 거로 비칩니다. 그래 놓고는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활주를 하나 더 만들고 하는데 4조 8천억을 더 쓴답니다. 저 돈에서 좀만 더 보태면 고마 가덕에 신공항 짓겠습니다. 살펴보니까 2024년 인천국제공항 확장이 완공되면 수용 인원 연 1억 명,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한다는 거창한 계획이 돼요. 혹시 국토부 저 1억 명에 보태줘야 할 불경 사람들이 먼 인천까지 안 가고 가덕 신공항 이용할까 봐 극이 겁나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추진한 인천국제공항 확장 사업 성과가 잘 안 날까 봐 그러는 겁니까? 알겠지? 진짜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지. 알아보니까 올해 국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부산 갈매기 국회의원님들도 대충 신공항 문제는 막 대충 질문한 뒤에 지역 민원 이야기만 짜다라 하지 마시고 진짜 독을 품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이소. 두 번째 날인데 오늘도 역시 좀 흥분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째 흥분 안 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부산 바다를 나르며 말하는 논설 갈매기의 눈깔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표준말 뉴스,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검거부터 부산 초고층 건물 화재 위험,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걸베이도 아니고 막 제대로 된 공항 지적하는데 참
뭐 계속 이래 싹싹 빌어야 되겠습니까? 국토부, 너 진짜 와 그러노? 그렇습니다. 진정한 뭐 지역 분권 얘기하는데요. 제대로 된 관문 공항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신공항이 들어서고 나면은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24시간 안전한 공항으로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 안 거듭나겠습니까? 좀만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오야동등 간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끝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필수 아시지? 예? 맞나? 그렇습니다. 알림 설정도 예?